자, 본격적으로 일면 기사부터, 일면 기사네요. 주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안전하다던 계란서 또 살충제, DDT 검출도 숨겼다. 방금 일면 기사에서 본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뒤늦게 적발된 농가만 출하금지, 불신만 키운다 됐습니다. 여기 내용을 좀 보죠. 정부가 살충제 계란 검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데다가 살충제가 들어있을지 모를 계란 유통까지 허용하고 있어 식품 안전판이 돼야 할 정부가 오히려 먹거리 불안 심리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 갈수록 큰일입니다. 자, 그 옆에 기사도 보죠. 지금 정부가 이런 형태로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 기사 보겠습니다. 살충제 달걀 1인당 연간 12.5개. 12개 이상을 먹었다. 자, 어떻게 계산이 된가 보니까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49곳입니다. 49곳인데 이들 농장에서 한 해에 유통하는 계란이 6억 2,450개, 6억 개가 넘습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 인구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2개 이상을 먹는다. 큰일입니다. 이미 먹었군요, 우리. 자, 김관욱 교수님. 사실은 뭐 살충제가 발견됐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정부의 대응, 이미 지나간 대응은 묻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거는 과거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정부의 대응을 보면 전수조사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사를 대상을 빠뜨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사를 안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거의 패닉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게 오래된 것이지 뭐 어제 오늘 이게 갑자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 말씀하셨지만 아마 우리가 상당수의 살충제가 섞여 있는 달걀을 섭취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12개 이상을 먹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먹었죠. 다. 그런데 여기서 DDT라는 거는 73년에 금지가 된 거거든요. 이게 예. 자연 분해가 안 돼가지고 토양에 스며들고 그래가지고 이게 식물이라든가 뭐 동물에 이게 유입이 돼서 우리한테도 다른 식물을 먹었을 때나 동물을 먹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달걀 아니라 다른 거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이게 밀폐형 우리가 양육이라 그러죠. 이렇게 닭을 사육을 하는데 아주 좁은데 이렇게 키우게 하는 걸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밀집 닭장이라고 그렇죠. 하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업자 또는 뭐 농장 이런 사람들의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걸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진드기를 비벼서 죽일 수 있는 공간도 아닌 것이고 특히나 이거를 또 검사해야 되는 시 같은 경우는 1,400여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한 60여 군데만 뽑아서 선택해가지고 선별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를?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모럴 해저드가 있는 거예요, 관료들이. 그리고 이게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고 여기다 더 나간 거는 검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수가 농피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농림수산부의 어떤 전직 관료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임원으로 일을 하니까 검사 나왔던 분들이 오히려 직급이 낮아서 뭐라고 항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수년간 걸친 것이기 때문에. 농림 관련 공무원들 선배들이 은퇴를 한 뒤에 그 일을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 농피아란 말이 나오는데 참 우리나라에 마피아가 많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지금 이거를 하루아침에 막 제거하려고 하면 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시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이해를 구하면서 언제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시간을 좀 벌고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좀 했으면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좀 덜어주는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DDT, 맹독성입니다. 맹독성 DDT가 검출되자 정부가 다시 부랴부랴 수거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지됐고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는 그럼 왜 이 계란에 DDT가 나왔냐 하니까 토양이 오염됐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뿌린 것 때문에 그게 뒤늦게 나왔을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손정숙 변호사님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농가들은 다 밀집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닭들은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근데 토양이 오염됐는데 계란이 DDT가 나온다? 뭐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그쪽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한마디로 이게 그 총체적 부실이고요. 그다음에 그 무심분립이란 말이 있잖아요. 정말 이게 정부가 이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걸 자꾸 전 정권의 책임이나 예. 또 이게 다른 부처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돼요. 예. 예를 들어 그 생산 단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유통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다 책임지고 예. 하는 거고요. 또 이게 친환경 검증은 이제 민간 기관에서 하지만 저기 농피아 이야기도 놓지만 저는 이게 총체적인 모든 게 부실인데 전부 이게 전부 내 탓이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게 무사한일, 북지부동 이런 식으로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적극적으로 뭘 더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급급한 것 같습니다. 뭔가를 그래서 여기서 숨기고 멈추기 자기 위해서. 책임을 은폐하는 데만 오히려 이게 급급한 게 아닌가. 예. 저것도 이게 마찬가지. 금방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저런 식으로 이게 해명하면 예. 국민이 이게 누가 믿겠어요. 예. 제가 보기 국가의 제1차적인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예. 이제라도 이게 정말 모든 걸 투명하게 국민한테 이게 다 털어놓고 뭔가 이게 직을 걸고 정말 이게 최선을 다해서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관련 기사 좀 더 보겠습니다. 밀폐 닭장, 방사, 사육 환경 표시제를 도입한다. 정부가 이번에 아주 큰 문제가 발생하니까 산란계 환경, 그러니까 알을 낳는 닭의 환경을 4가지로 아주 촘촘하게 구분을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구분하냐니까 여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 닭을 낳는, 그러니까 계란을 만드는 그 형태를 밀폐형 닭장에서 만드느냐 아니면 개방형 닭장에서 만드느냐. 평사는 뭐냐면 닭장이 아닌 축사 안에서 기르는 겁니다. 뭔가 울타리는 쳐 있지만 그래도 땅을 밟고 다닐 수 있게 하는 게 평사죠. 아니면 아예 방사, 아예 농장에다 크게 풀어놓는 거죠. 이 4가지 형태로 산란계 환경을 구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문제가 있는 게 이 윗부분이군요. 그러나 과연 소비자들이 일반 계란보다 비싼 가격에도 이러한 진짜 친환경 농장 계란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일반 계란이라고 하면 밀폐형 닭장이거든요. 지금과 같은. 그렇지만 나머지 개방형 닭장, 평사, 방사형 이거는 모두 다 아무래도 값이 올라가게 된다.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소비자의 선택이 어떨까 이런 제시한 기사입니다. 자, 이수 변호사님. 정부가 애는 쓰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러니까 뒤늦은 감이 있고요.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빨리 내놓을 수가 있는 건가요? 글쎄요, 지금 외국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영국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아마 그것이 연구가 돼서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는 것을 방안을 지금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가 그 친환경 인증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여러 가지 이제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영세업자라든지 이런 쪽에서의 지금 더 많은 지금 오염된 계란들이 발견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정부에서 지금 하려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2가지 문제점. 하나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있겠죠. 이러다 보면 비용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소비자들은 더 높은 가격을 주고 살 수밖에 없는. 오늘 일부 언론에서는 완전 친환경인데 그건 계란 한 개당 1,000원이라고 가격이 그래요? 거의 2배 내지는 3배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인데 계란이라고 하는 음식 자체가 어떻게 보면 서민에게 단백질을 제공해 줄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음식인데 비해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서민의 경제적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또 한 가지 이런 시스템을 도입한다 하더라도 요번에 불거진 문제 중에 하나가 거짓으로 이게 낙인지 이번에 인증 자체가 문제가 인증 됐습니다. 자체가 문제가 됐습니다. 인증을 관리하는 것도 문제였지만 또 그것이 거짓으로 막 찍히는 것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과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소비자들은 예를 들어서 뭐 경제적 여유가 있는 소비자들은 친환경 좀 돈을 더 주고라도 친환경적인 계란을 소비하겠지만 그러다 보면은 그렇지 못한 그 계란을 생산하는 농가들은 또 그것을 거짓으로 표시할 수 있는 유혹을 받을 겁니다. 그건 어떻게 관리할지 이런 거에 대한 종합적인 문제가 좀 검토돼야 되는데 지금은 당장에 지금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다 보니까 자꾸 외국의 그러니까 뭐 시스템들을 벤치마킹 해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하면 좀 나아질 것이 아니냐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데 이번 사태를 보면은 사실은 낙농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는 지금 더더욱 지금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시스템만을 따라가는 게 옳으냐 이런 거에 대한 검토도 한번 또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정수 국장님. 이번 사태를 보면서 과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정부의 태도를 그대로 답습을 하고 있다고밖에 볼 수 없는 게 굉장히 빨리 일처리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그게 구멍이 뻥뻥 뚫렸다는 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또 구멍을 메꿉니다. 그러면서 외국의 사례를 갖고 와서 이거대로 하겠다라고 또 붙입니다. 그리고 결국 지나서 또 지나면 또 구멍이 납니다.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 뭐 메르스 사태에서 과연 우리 사회가 무엇을 배웠느냐, 뭐 다시 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위기라는 것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죠. 그것이 회사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고 위기는 늘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기에 예. 어떻게 이제 대처하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이번 같은 경우도 이게 물론 이 사안 자체는 뭐 과거 정권부터 쭉 누적되어 온 부분이 있는데 이제 국민들이 또 주목해 보는 것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어떻게 거기에 대처하느냐 이것을 이제 눈여겨서 보고 있는 것인데 지금 보면은 일단 정부 관계자들이 좀 사안 자체를 너무 낙관적으로 좀 보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축소를 하려고 하는 건데 지난번에 예. 유영진 식약처장이 우리나라는 그런 뭐 없다 그랬죠. 예, 살충제 계란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단언했습니다. 답변한 것이나 또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8일이죠. 이제부터는 안심하고 먹어도 예, 된다. 예. 이랬는데 언론에서 이게 무슨 소리냐. 지금 제대로 검사가 안 됐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니까 420군데 농장에 대해서 또 예. 보완조사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것도 언론에서 왜 안 했냐고 하니까 또 했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그런 맥락이고 또 발표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농식품부 쪽에서 뭐 농장 이름도 틀리고 숫자도 틀리고 뭐 예. 여러 가지 혼란들이 많이 생겼어요. 이런 데다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DDT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기준치 이하건 기준치 이상이건 일단 정확하게 나왔다라는 걸 알려주고 예. 이러이러해서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어떻다 저떻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정부의 대응에서 좀 여러 가지 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런 이 대책 같은 것들도 지금 보면 저는 이번에 이제 한마디로 이걸 규정할 때 정부의 관리 감독 소홀 이런 것과 함께 이른바 친환경의 배신이다. 뭐 예. 이렇게 이제 저는 얘기를 하는데 이게 농민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장주. 그러니까 농장주들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덕 불감증이 심각한 예. 거죠. 그냥 뭐 찐득이 죽이기 위해서 살충제 안 뿌려야 되는 걸 막고 예.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문제 그리고 인증의 문제 예. 그리고 이러한 밀집 사육의 문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너무 급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바로바로 막 직자적으로 이렇게 대응하려고 예. 하지 말고 조금 더 연구 검토를 해서 각 단계마다 정확하게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그러한 좀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종합적이고 굵직한 로드맵을 가진 그런 대책을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가 이미 먹은 욕입니다. 차근차근 가는 게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들이 오히려 직급이 낮아서 뭐라고 항의도 제대로 못하는 그런 장면들이 수년간 걸친 그러니까 것이기 농림 때문에 관련 공무원들 선배들이 은퇴를 한 뒤에 그 일을 한다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농피아란 말이 나오는데 참 우리나라에 마피아가 많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예.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정부가 지금 이거를 하루아침에 막 제거하려고 예. 하면 더 무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가시적으로 국민들에게 어떤 이해를 구하면서 언제까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한다. 그래서 예. 시간을 좀 벌고 아주 이제 디테일하게 좀 했으면 그래서 국민들의 어떤 불안감을 좀 덜어주는 것들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DDT 맹독성입니다. 맹독성 DDT가 검출되자 정부가 다시 부랴부랴 수거하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금지됐고 쓰지 않고 있다 이렇게 발표하고 있는데 문제는 정부에서는 그럼 왜 이 계란에 DDT가 나왔냐 하니까 토양이 오염됐기 때문에 과거에 이미 뿌린 것 때문에 그게 뒤늦게 나왔을 거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나 손정수 변호사님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된 농가들은 다 밀집 사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닭들은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근데 토양이 오염됐는데 계란이 DDT가 나온다? 뭐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요? 그쪽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요. 한마디로 이게 그 총체적 부실이고요. 예. 그다음에 그 무심분립이란 말이 있잖아요. 예. 정말 이게 정부가 이제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걸 자꾸 전 정권의 책임이나 예. 또 이게 다른 부처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돼요. 예. 예를 들어 그 생산 단계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하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유통 단계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다 책임지고 예. 하는 거고요. 또 이게 친환경 검증은 이제 민간 기관에서 하지만 저기 농피아 이야기도 나왔지만 저는 이게 총체적인 모든 게 부실인데 전부 이게 전부 내 탓이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 이게 무사한일, 복지부동 이런 식으로 이게 책임지는 사람이 없으니까 뭐가 적극적으로 뭘 더 알아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급급한 것 같습니다. 뭔가를 그래서 여기서 숨기고 멈추기 자기 위해서. 책임을 은폐하는 데만 오히려 이게 급급한 게 아닌가. 예. 저것도 이게 마찬가지. 금방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꾸 저런 식으로 이게 해명하면 예. 국민에게 누가 믿겠어요. 예. 제가 보기에 국가의 제1차적인 책무는 국민의 안전과 생명입니다. 예. 이제라도 이게 정말 모든 걸 투명하게 국민한테 이게 다 털어놓고 뭔가 자, 본격적으로 일면 기사부터 일면 기사네요. 주요 기사부터 보겠습니다. 자, 안전하다던 계란서 또 살충제 DDT 검출도 숨겼다. 방금 일면 기사에서 본 내용과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뒤늦게 적발된 농가만 출하 금지, 불신만 키운다 됐습니다. 요 내용을 좀 보죠.
정부가 살충제 계란 검사를 부실하게 진행한 데다가 살충제가 들어있을지 모를 계란 유통까지 허용하고 있어 식품 안전판이 돼야 할 정부가 오히려 먹거리 불안 심리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자, 갈수록 큰일입니다. 자, 그 옆에 기사도 보죠. 지금 정부가 이런 형태로 이런 행태를 보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이렇게 됩니다. 이 기사 보겠습니다. 살충제 달걀 1인당 연간 12.5개, 12개 이상을 먹었다. 자, 어떻게 계산이 된가 보니까 달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곳이 49곳입니다. 49곳인데 이들 농장에서 한 해에 유통하는 계란이 6억 2,450개, 6억 개가 넘습니다. 이거를 우리 국민들 인구로 계산해 보니까 1인당 12개 이상을 먹는다. 큰일입니다. 이미 먹었군요, 우리. 자, 김관욱 교수님. 사실은 뭐 살충제가 발견됐다라는 것도 문제지만 그 이후에 정부의 대응, 이미 지나간 대응은 묻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그거는 과거니까. 그렇지만 이 문제가 발생된 이후에 정부의 대응을 보면 전수조사에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조사를 대상을 빠뜨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조사를 안 한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은 거의 패닉 상태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적폐입니다. 적폐. 이게 오래된 것이지 뭐 어제 오늘 이게 갑자기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앵커 말씀하셨지만 아마 우리가 상당수의 살충제가 섞여 있는 달걀을 섭취하지 않았을까. 예.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말 그대로 12개 이상을 먹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먹었죠. 다. 그런데 여기서 DDT라는 거는 73년에 금지가 된 거거든요. 이게 예. 자연 분해가 안 돼가지고 토양에 스며들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식물이라든가 뭐 동물에 이게 예. 유입이 돼서 우리한테도 다른 식물을 먹었을 때나 동물을 먹었을 때 들어올 수 있는 거니까 예. 달걀 아니라 다른 거에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데 예. 사실 이게 구조적으로 농식품부 같은 경우는 이게 예. 밀폐형 우리가 양육이라 그러죠. 이렇게 닭을 사육을 하는데 예. 아주 좁은데 이렇게 키우게 하는 걸 허용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밀집 닭장이라고 그렇죠. 하죠,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게 업자 예, 또는 뭐 농장 이런 사람들의 어떤 측면에서 이제 그걸 하는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진드기를 비벼서 죽일 수 있는 공간도 아닌 것이고 특히나 이거를 또 검사해야 되는 시간 같은 경우는 예. 1,400여 군데가 있는데 거기서 매년 한 60여 군데만 뽑아서 예. 선택해가지고 선별적으로 했다는 거 아닙니까 검사를? 예.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모럴 해저드가 있는 거예요, 관료들이. 그리고 예. 이게 하루아침에 온 것이 아니고 여기다 예. 더 나간 거는 검사를 해야 되는 분들이 상당수가 농피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농림수산부의 어떤 전직 관료들이 여기 와가지고 뭐 임원으로 일을 하니까 검사 나왔던 분